안녕하세요. 제 채널 최초로 협찬 제품이 들어왔어요. 바로 이 등산 스틱인데요. 등산 스틱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리뷰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함과 동시에 등산 스틱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좋은 등산 스틱을 고르는 방법에서부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등산 스틱은 어떤 거인지, 그리고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도 몇몇 업체에서 제품 협찬을 제안해 주시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동안은 다 받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면서 이 제품을 추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저의 어떤 체질이나 제 등산 습관과는 잘 맞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추천드릴 자신이 없다고 생각되는 제품들은 다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제품의 리뷰 영상을 제작하기로 한 이유는 제가 마침 딱 등산 스틱을 구매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솔직하게 다 리뷰해 드릴게요. 일단 등산에 있어서 완전히 필수 장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비가 바로 등산 스틱이거든요. 특히 저는 동계 산행에서 등산 스틱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칠 뻔한 위험을 넘긴 적이 2번이나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눈 덮인 한라산에서 하산하다가 제가 밟은 눈더미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정말 순간적으로 등산 스틱으로 땅을 찍어서 저는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명지산이었는데 그때도 눈이 한 허벅지까지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 지형이 어떤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산하고 있었는데 등산 스틱으로 먼저 찍고 제가 발을 디딘 부분이 하필이면 비어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등산 스틱 위로 넘어져서 다행히 비탈길로 굴러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2번 다 제 등산 스틱은 파손이 됐는데 다행히 저는 그 덕분에 하나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등산 스틱이 있으면 하체에 집중되는 힘을 상체로도 분산시킬 수 있어서 등산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그리고 산 위에서 피치 못하게 다리에 부상을 당했을 때 등산 스틱이 있고 없고는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낮은 산이라도 등산 스틱을 챙겨가자 주의였는데, 근데 제가 백패킹을 시작하면서 무게에 좀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틱을 챙겨 다니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좀 낮은 산 위주로 다니고 있어서 낮은 산이면 등산 스틱 필요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무게를 좀 줄이자라는 소탐 대실 때문에 지난번에 오서산에서 등산 스틱이 있었으면 버틸 수 있었던 거를 못 버티고 내려왔어야 됐죠. 제가 원래 사용하는 등산 스틱이 하나에 298g이거든요. 2개 한 쌍을 하면 거의 600g 가까이 되는 거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215g이래요. 그러면 등산 스틱 한 쌍을 챙겨 다니면 거의 핸드폰 3개 무게를 집 무게에 추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원래 사용하는 등산 스틱보다 좀 더 가벼운 게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량 스틱 하면은 또 카본인데, 그런데 이게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벌써 가을이고 저는 설산 백패킹을 하고 싶은데 좀 있으면 겨울이 오잖아요. 동계 시즌에 카본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망설이던 참에 협찬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게 마침 딱 등산 스틱이었던 거예요. 프리브랜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더블 코어 등산 스틱이거든요. 원래 처음엔 이것도 쇼츠 제작 협찬이었어서 제가 쇼츠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다, 난 롱폼 위주로 제작하고 쇼츠는 너무 짧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께서 회사에 건의를 하셔서 롱폼 협찬을 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덕분에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왕 리뷰를 할 거면 전 등산 스틱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한번 풀어보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등산 스틱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되는 점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스틱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등산 스틱이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틱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밑에 남겨놓을게요.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동계 시즌이 다가오면서 카본 스틱을 사는 게 좀 망설여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등산 스틱의 재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등산 스틱들은 딱 2가지 재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카본 아니면 듀랄루민. 일단 카본이 듀랄루민보다 훨씬 더 경량이에요. 보통 제가 검색해보니까 카본 스틱들이 한 180에서 2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스틱이 298g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카본 스틱 중에서 아주 무거운 편에 속하는 한 230g이라고 해도 제가 갖고 있는 스틱보다 거의 70g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한 쌍이라고 하면 140g. 200g 정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카본 스틱을 산다? 근데 카본이 듀랄루민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요. 같은 제조사 제품으로 비교를 하자면 제일 유명한 스틱
스틱 브랜드가 있잖아요. 레키. 레키에서 제가 사용하는 스틱이 그 레키 마카루 모델인데 그게 제가 구매한 게 거의 한 19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것도 할인가로 구매한 거였어요. 근데 레키에서 파는 풀카본 모델은 30만 원대예요. 그럼 140g을 줄이기 위해서 대략 10몇만 원을 더 투자하는 게 이게 가성비가 맞나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본의 특성이 카본은 금속에 비해서 훨씬 더 인장 강도나 유연성이 훨씬 좋아서 잘 파손되지도 않고 잔진동이나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본 스틱을 사용하면 바닥에 찍을 때마다 생기는 그 충격, 그 잔진동이 손목으로 전달되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줄 수 있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 충격의 정도가 일정 정도를 넘어가면 듀랄루민은 휘는 대신에 카본은 부러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깨져버려요. 근데 그게 충격의 정도도 있지만 온도가 낮을수록 카본은 더 깨지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기에 카본 스틱을 사는 걸 좀 망설였던 거예요. 물론 제가 겪었던 그런 극한의 그런 위기 상황이 맨날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건데 제가 그 스틱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만약에 한라산에서 제가 바닥을 찍었던 그 스틱이 아니면 명지산에서 제가 스틱 위로 넘어졌을 때 그 스틱이 카본이었다면 그러면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스틱은 휘고 말았는데 만약에 그게 부러졌다면 저는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깨진 단면 때문에 더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카본이 깨지면 그 면이 좀 날카롭다고 하거든요. 여담이지만 일본 전국시대 때 사무라이들이 쓰는 칼을 만들 때 전투 중에는 칼이 부러지는 것보다는 휘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해서 일부러 연질의 철을 많이 써서 제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스틱도 완전히 극한의 상황에서는 휘는 게 부러지는 것보단 나은 거죠.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협찬이 들어온 이 더블코어 등산 스틱은 이름이 더블코어잖아요. 카본하고 듀랄루민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충격을 비교적 많이 받게 되는 이 하단부는 듀랄루민으로 제작을 하고 그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단부는 카본으로 제작을 해서 경량화를 추구하면서도 내구성도 챙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본을 섞어서 만들어서 경량화 시킨 게 이 스틱이 하나에 218g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쓰던 스틱보다 80g씩, 그러니까 한 쌍에 160g이 더 가벼운 거예요. 이 정도면 웬만한 풀카본으로 된 등산 스틱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등산 스틱을 구매하실 때 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만원대에서부터 비싼 건 30만원대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때 꼭 살펴봐야 하시는 게 그 스틱에 사용된 재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지예요. 듀랄루민에도 종류가 있고 카본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만원대 그런 등산 스틱을 파는 데도 되게 많은데 근데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등급이 낮은 재질을 사용했거나 재질을 밝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는 장비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좀 제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질을 제대로 명시하고 내가 소비자로서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듀랄루민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7자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2자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좀 제대로 된 등산 스틱을 만드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는 듀랄루민 7075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실 때 듀랄루민 7075를 사용했는지 그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프림 브랜드의 더블코어 등산 스틱은 이 하단부는 듀랄루민 7075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카본은 저도 잘 몰라서 되게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카본도 뭐 1K, 3K, 6K, 12K 막 그런 식으로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실의 가닥수래요. 이게 다 섬유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3K짜리가 무게나 이 강도나 그런 면에서 스틱에 제일 적합하겠다 싶더라고요. 카본을 사용한 등산 스틱은 상세한 막 스펙 같은 거를 밝히지 않는 데가 되게 많았는데 심지어 레키도 이 더블코어 등산 스틱은 어떤 카본을 사용했는지 되게 자세하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일단 5겹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3겹은 1K인지 3K인지 밝히지 않은 카본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제일 겉면은 3K 카본을 사용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3겹의 카본과 3K 카본 사이에는 유리섬유로 한 겹을 더 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리섬유? 유리섬유는 뭐지? 하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강도나 그런 것들은 카본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 카본이 깨졌을 때 유리섬유가 그 면이 날카롭게 노출되는 거를 좀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을 염려가 별로 없는 상단 부위지만 혹시라도 깨졌을 때 면이 날카롭지 않게 방지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면을 찍을 때 직접 지면과 닿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등산 스틱이 사용하는
텅스텐 카바이드 촉을 사용했고요. 이게 굉장히 단단한 금속이거든요. 구성품 같은 경우에도 일반 아스팔트 도로나 아니면 데크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고무 발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 낙엽이 끼는 걸 방지해주는 이걸 뭐라고 하지? 여기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이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건 제가 듣기로 눈에 파묻히는 걸 방지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 사용해보니까 이건 사실 별 효과는 없더라고요. 등산 스틱을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 이렇게 구성품도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오고요. AS도 1년간은 무상 AS가 되고, 그 이후는 유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등산 스틱을 고를 때 재질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냐, 그리고 구성품은 빠진 게 없냐, AS도 중요하거든요. 파손이 됐을 때 매번 새로 사면 돈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국내 업체 제품인 만큼 AS도 1년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산 스틱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 더블 코어 등산 스틱은 합격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산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 등산 스틱의 사용법하고 실제 이 제품이 어떤 점에서 좋았고 어떤 점에서는 아쉬웠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접이식 폴딩 방식 스틱을 Z 스틱이라고도 하거든요. Z자로 접힌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 말고는 원래 좀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텔레스코프 방식, 그게 망원경이잖아요. 텔레스코프가 큰 원통 안에 작은 원통이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안테나처럼 이렇게 접어지는 방식의 스틱이 있는데, 저는 갖고 있지 않고, 그게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 길이 조절도 훨씬 더 범위가 넓고 Z 스틱보다는, 그리고 사용 방법도 되게 직관적이고, 하지만 접어지는 부위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고, 무엇보다 패킹 사이즈가 이거보다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패킹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Z 스틱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설명드리면, 이게 사용법이 처음에는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게 한 번만 익히면 되게 쉽거든요. 일단 이렇게 늘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단 부분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빼서 끝까지 당겨주면 여기에 어떤 버튼이 락 장치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정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거는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플립 락이 있는데, 이걸 제껴서 길이를 원하는 만큼 조절하고 잠가주면 이 길이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1인칭 시점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풀고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딱 맞춰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당기면, 보세요. 끝까지 당겨 볼게요.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 튀어나온 게 딸깍 소리를 내면 이제 잠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플립락을 제끼고 길이를 조절해 주면 돼요. 길이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플립락은 처음에 이 스크류가 있는데, 이 스크류가 풀어진 상태로 올 거예요. 풀어진 상태에서 잠그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꽉 조여주기 위해서 스크류를 어느 정도 조이고 잠그면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세게 조이면 카본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스트랩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등산 스틱을 사용할 때 이 손잡이를 꽉 쥐는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랩에 거는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오른손이니까 안에서 바깥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손목까지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 엄지를 이 위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지면에 버텼을 때 여기가 걸릴 수 있게, 이 핸들은 꽉 잡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여기가 걸릴 수 있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 길이 조절도 이거를 당겨주시면 이게 좀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위를 당기면 이렇게 길이 조절이 되고, 이 부분을 쏙 집어넣어 주시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핸들이 길면 장점이, 오르막을 오를 때 이 경사가 심하다 보면 길이 조절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길이 조절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손을 빼서 이 부분을 잡고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용하진 않는데, 여기 좀 이렇게 좀 그립 같은 게 있었으면 훨씬 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이 없으면 여기 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 길이 조절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맞는 적정 길이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쥐었을 때, 지면에 딱 평지에서 내려놨을 때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되면 자기한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살짝 짧죠? 이렇게 하면 한 90도 정도가 됐죠. 전 키가 183cm인데 팔이 좀 긴 편이라서 사람 팔 길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120cm 정도가 평지에서는 적정 길이에요. 저는 오르막을 오를 때 보통 115로 조절해서 오르고, 내려갈 때는 125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5cm로 조절하면서 쓰거든요. 근데 경사가 심하면 110으로 쓸 때도 있고, 아예 길이를 완전히 최소로 줄여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진짜 심한 경사일 경우에는. 하산할 때는 최대한 늘리시면 좋은데 130cm가 최대 길이에요. 이게 더 빼면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여기 스탑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조절해 사용하시면 되고, 하산하실 때는 아무래도 나보다 더 밑에 있는 데를 집어야 되니까 여기 핸들 위에 이렇게 손바닥을 얹어서 사용하시면 더 편해요. 이렇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니까.
스틱 사용하는 방법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 등산학교나 그런 데서 올린 강의 영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것도 익혀두시면 좋긴 한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틱 사용할 때 뭐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냐면, 클라이밍 배워보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 사실 별거 없어요. 일단 삼각형을 신경 쓰시면 돼요. 지면을 딛고 있는 부분이 삼각형을 이룰 때 제일 안정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경사를 오를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보다 좀 더 어려운 지형에서도 그 삼각형을 유지하려고 하시면 되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단 같은 거 오를 때도 뭐 하나씩 짚는 방법도 있긴 한데, 좀 가파르다 싶으면 한 번에 두 개를 짚고 오르면 힘을 더 응축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한데, 스틱을 아마 처음 사용하시거나 저처럼 막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별 차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게 중심이 조금 다르네요. 위에가 가볍고 아래가 무겁다 보니까 스틱을 앞으로 휘두르는 동작을 할 때는 살짝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스틱을 앞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동작을 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걸음걸이에 맞춰서 이 손잡이가 살짝 앞으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면을 찍는 거는 제 발하고 거의 동일선상이에요. 동일선상까지는 아닌데 살짝 앞이라서 이게 무게 중심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손잡이를 들었을 때 이게 일자를 유지해 주니까 오히려 약간 더 안정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지면을 짚었을 때 이게 흔들리는 게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진짜 너무 강한 날에는 가끔씩 등산 스틱이 바람에 막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무게중심이 확실히 달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될 수 있겠네요. 백패킹이나 등산 장비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 세상에는 완벽한 장비는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만큼 이 제품에도 분명히 어떤 장단점이 있겠죠. 제가 이거 협찬을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지, 그리고 구매했을 때 이런 단점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에도 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틱이 필요한데 너무 무겁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스틱을 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본으로 경량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아랫부분은 듀랄루민이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카본과 듀랄루민을 섞어서 만든 제품이 이게 최초는 아니에요. 그런 제품도 되게 여러 업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재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AS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이 되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뭐 최상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레키에서도 마카루 카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똑같이 카본과 듀랄루민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카루 카본이 30만 원대고 이거는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8만 원대인 걸 감안하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물론 레키가 뭐 CLD, ELD 그런 락킹 시스템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헤드 같은 것도 좋고 스트랩 조절도 편하고 뭐 그런 편의 기능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비싼 금액을 들여서 그런 편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레키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그보다는 입문용으로 좀 가성비 제품을 찾고 싶다, 그리고 나는 스틱을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한다, 막 쓰고 버릴 때 되면 새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국산 제품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키 스틱을 구매하기 전에 저도 국산 다른 업체 스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레키를 처음 딱 손에 넣게 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내가 원래 쓰던 스틱이 진짜 좋은 스틱이었구나 라는 거였거든요. 그만큼 내가 3배, 4배 비싼 레키 스틱을 들였을 때 그 만족감이 가격과 비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 구매한 김에 잘 사용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레키도 진짜 편하긴 편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막 쓰기에는, 저도 스틱이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디 부딪히거나 흠집 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프리브랜드의 더블코어 등산 스틱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아쉬운 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제품하고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보면, 레키 이외의 다른 대부분의 스틱에서 좀 불편했던 거랑 좀 비슷해요. 대부분의 스틱들이 일단 이 스트랩 조절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빠져나온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빠져나왔을 때 다시 찾아서 끼고 막 그러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더 좋은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욕심 많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 락 해제 시스템도 이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괜찮은데 동기에 장갑을 끼고 사용했을 때 가끔씩 장갑이 이 안으로 같이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뭐 버튼을 좀 더 크게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도 버튼이 크면 블랙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버튼을 좀 크게 만들었는데 그게 고장이 되게 잦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버튼이 크다고 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뭐 제가 생각해도 뭐 딱히 아이디어가 없긴 한데 이것도 좀 더 장갑이 안 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많이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유격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이게 또 제가 레키 스틱을 사용했을 때 레키는 이것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격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고 예전에 사용하던 국산 제품을 꺼내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제품도 이 정도의 유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안전하고 크게 직결되는 문제는 또 아니라고 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유격을 되게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공정상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렵긴 하겠지만 이거보다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등산 스틱이 똑같은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 안 드려도 되는 문제였네요. 그래도 혹시라도 제 영상을 이제 광고주분께서도 보실 텐데 이걸 들으시고 이걸 좀 개선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고요. 너무 트집 잡는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긴 하지만 디자인이 이 프리브랜드에서 나온 예전 모델들 보니까 되게 색상이 다양하게 많이 출시됐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블랙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판매량이 늘면 그럼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말해놓고 보니까 사실 이 제품의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네요.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입문용으로도 아니면 가성비 스틱으로도 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좀 시원하네요. 앞으로도 리뷰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등산 스틱을 선택하실 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한번 꼭 참고하셔서 다른 여러 가지 스틱들을 다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이 제품이 괜찮다 싶으시면 제가 밑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제 검색에서 나오지 않는 할인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업체 측에서 이번에 협찬 진행하시면서 주신 혜택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할인가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게 쿠팡에서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다음날 예기치 않게 등산이 잡혔는데 스틱이 갑자기 필요하게 됐다. 그럼 쿠팡으로 하면은 바로 다음날 새벽에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 광고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제 영상이 어떤 분들께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제 채널이 어느새 구독자 500명을 넘기도 했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번에 협찬 제품 영상도 처음으로 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소하지만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 보신 그 등산 스틱을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드리려고 하거든요. 진행 방식은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부터 3일간 댓글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소감이나 등산 스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마지막엔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등산 스틱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한 분밖에 선정 못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제 채널이 앞으로 커지고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그때마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많이 해볼게요. 이러다가 한 분도 댓글 안 남기시면 좀 곤란한데 참여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